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 파이오족 재테크 이야기 앞으로 공유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파이오족 주식 재테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파이오족이 되었는지, 뭐 계기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제가 전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이오족이 돼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왔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제가 파이오족 되기 전에 이제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지금 10년이 넘게 부동산 투자를 해왔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게 기반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오족이 되기에는 부동산 투자만으로는 현금 흐름은 나오지 않잖아요. 임대료를 빼고는. 저는 이제 아파트를 세 채 갖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 흐름만 있고 그 차익에 대한 거는 팔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자산이 늘은 거지 제가 쓰고 있고 그러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대한 가지고 가는 게 목표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산이 이제 부동산으로 많이 늘었고 앞으로도 이제 부동산으로 더 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은 최대한 가지고 가는 게 목표인데, 그러면 또 현금 흐름에서 이제 어떤 게 발생을 하냐면 임대료는 좀 상승이 됐지만 이제 그 임대료만으로 생활을 하기에는 이제 계속해서 파이어를 하기에는 액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식을 편입을 해서 주식 투자로 받는 돈을 같이 해서 파이어를 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주식을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주식을 찾아봤는데 이제 고배당주 상품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PLTI를 5억을 넣으면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배당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황금알 낳는 거위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작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작년 4월부터 주식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파이어 실행을 한 거는 9월 달에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배당주 관련돼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자면, 이제 PLTY가 이제 초반에는 막 1,000만 원도 넘고, 그리고 PLTY 자체도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와 대박이다, 나 정말 투자 잘했네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얘가 이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애초에 이제 그 제가 주식으로 투자한 금액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액수가 줄어들면서 배당금을 많이 받는 구조라는 거를 이제 실제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게 그럼 뭐가 있지 해가지고 보니까 MBYY가 있었어요. 그래서 MBYY가 굉장히 배당금을 많이 주고 좋아서 그러면 MBYY를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걔를 이제 편입을 했거든요. 편입을 했는데 좀 잘 나와가지고 배당금도 많이 주고 해서 걔는 올해 4월 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배당주를 이제 제가 정리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제 살 깎아먹기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요. 이제 커버드콜 상품이니까 얘가 그 수익률에서 자꾸 이제 제 자산이 줄어드는 그런 구조로 간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제 많이 받는 거는 겉보기만 좋은 거였고 실제적으로 이제 돈이 깎인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세금 문제가 굉장히 컸거든요. 세금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올해 이게 작년에 이제 그 배당금 받은 거 그거를 이제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액수만 들으면 와 정말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자산이 이제 줄어드는 과정도 있었고, 그리고 세금이 종소세가 거의 2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2천만 원 내야 되다니 막 이러면서 이 종소세가 많이 나왔던 거, 이제 그게 또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직장 가입자가 아니니까 건보료가 이제 막 100만 원이 막 넘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이제 보유세도 내요. 근데 보유세를 이제 또 내야 되는 세금은 이제 이건 주식 투자랑 상관없이 또 얘도 또 제가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뭐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방식을 바꿔야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엄청 많이 줄이고 지금은 아예 다 배당주를 다 팔아버렸어요. 다 팔아버리고 앞으로 이제 투자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작년에 스윙 투자했던 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이제 이더리움 2배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더리움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 5,000원 투자했는데 1,500만을 번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엄청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작년에 이제 막 파이어가 됐다라고 너무 신이 나서 유럽 여행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유럽 한 달 여행 갈 때 원래 저 몰타가 되게 꿈의 나라였어요. 되게 가보고 싶은. 그 몰타를 이제 가가지고 고조섬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투어버스가 있거든요. 근데 투어버스를 막 타고 막 앞에 자리에 막 진짜 막 그 여자 금발머리인데 막 푸들같이 머리가 진짜 머리숱 그렇게 많은 사람 처음 봤어요. 막 이만한 머리를 하고 있는 금발머리 여자가 막 앞에 있고 저는 막 그 막 되게 아름답거든요. 경치가 막 노을이 지고 뭔가 이렇게 앞에 막 경치가 쫙 있는데 거기서 막 미친 듯이 막 이더리움을 스윙 투자를 했어요. 막 그 샀다 팔았다는 걸 막 하는데 그 1,500만 원을 바로 벌었어요. 그 자리에서 너무 신이 난 거죠. 와 유럽 여행비 벌었다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1억 2천을 넣었어요. 너무 신이 나서 1억 2천 딱 넣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게 마이너스가 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5천이 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천이 나가지고 이제 사실 손실이 이제 3,500이 된 거예요.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MBDL 같은 경우도 제가 투자를 해가지고 얘도 이제 돈을 버는 그런 경험들을 했거든요. 약간 스윙 투자로 이제 얻고 잃고 막 이런 거를 좀 했죠. 그런 걸 했고 작년에 앞으로는 무한 매수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MDD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는 분할해 갖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으로 일정 수익률을 달성을 하면 거기서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고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익절이 안 되더라도 강제로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를 거쳐서 MDD를 줄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방식으로 투자를 해봤는데 5월 달에 2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방식으로 해보려고 하고요.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삭스라고 그리고 티켓QQ 요 두 가지로 종목을 편성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락장에 또 대비해서 또 다른 ETF를 편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방식, 요 세 가지 규칙을 잘 지켜서 계속해서 저는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이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을 하려고 하고요. 앞으로 이제 재테크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잘 풀어볼게요. 잘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실제로 투자하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공유해보고 싶어요. 재테크는 사실 누구에게나 중요하잖아요. 뭐 젊었을 때는 미리 이제 투자를 해서 잘 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중요하고 그리고 중년이 오면 이제 퇴직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세대든지 간에 재테크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필수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투자를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찍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